지금 시각 8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을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주식 정보 만나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 오늘 금요일인데 예. 뭔가 소화해야 될 지표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월요일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또 이제 광복절 또 휴일 보내는 가운데에 다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혹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든지 아니면 지표가 좋게 나오는데도 뉴욕 시장 반응이 시원찮으면은 금요일 날 또 어떻게 견디나 싶었는데 일단은 뭐 희망적입니다. 시장 흐름이 지표도 그렇고 오늘 한번 짚어볼 게 너무 많은데 네. 적당하게 우리 또 나와주셨어요. 네. 바로 모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모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해보죠.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8월 2일, 8월 5일 날 왜 그 난리를 쳤죠? 시장이? 이럴 걸 갖다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사실 이제 주가가 좀 이유 없이 좀 빠진다는 느낌이 굉장히 좀 강했었던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8월 초 8월 예. 그러니까 뭐 미국 고용이 뭐 조금 나빠진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침체가 올 것도 아닌데 올 것처럼 걱정을 하면서 주가가 좀 빠졌었고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엔캐리 트레이드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밀렸었는데요. 예. 뭐 간밤에 어떤 뉴욕 증시를 보면은 그런 8월 초에 있었던 주가 하락을 거의 대부분 다 만회하는 그런 상승이 좀 나타났고 뭐 미국의 물가도 그렇고 소매 판매도 나름대로는 좀 좋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침체에 대한 어떤 걱정들에 대한 목소리들은 확연히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장은 다 그때 8월 5일 날 폭락 이후 그 뭐 8월 7월 말 8월 1, 2 뭐 그 레벨을 다 회복했고 니케이도 그러네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만 네. 오늘 올라가면 돼, 그죠? 그렇죠. 이제 뭐 한 2,650 라운드 뭐까지 2,650이 아니고 2,600 한 70까지 하면은 거의 그때 8월 2일, 5일 날 생겼던 갭도 메우고 애초에 찍혀졌던 좌표가 2,700인데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가 단숨에 갈 수 있을란가 싶기도 하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참 그래요. 뭐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5조나 팔아줬겠는데 매겨 줄라나 싶기도 합니다만 네. 미국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뭐 뉴욕 증시 일단은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네. 커지면서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우려는 꺼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경기 침체가 없더라도 주가가 또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기 침체 없이도 주가가 급락한 경우들이 역사적으로 좀 있다고 해서요. 대체로 보면은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는 경우에 미국 주가는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 한 6개월 전부터 해서 고점 대비로는 한 20에서 30% 주가가 좀 빠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침체가 없다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좀 준다라는 점에서 좀 분명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침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대체로 보면은 일반적인 주가 조정 과정에서는 한 10%, 8%에서 한 10% 정도 주가가 좀 빠지거든요. 근데 침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한 20~30% 더 빠졌던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87년 블랙 먼데이 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98년 그 미국의 롱턴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파산했을 때. 예. 근데 그때가 이제 특이하게 침체로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을 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주가가 좀 회복을 했었던 그런 사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98년보다는 87년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98년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헤지 펀드가 이제 망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미국 연준이 이제 급하게 이제 금리를 내렸던 상황이었고 87년은 이제 그렇진 않았고 오히려 이제 금리를 조금씩 올려가던 상황이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주가가 87년 10월 달에 뭐 하루에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22%가 폭락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약간 87년과 98년 사이 정도라고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87년 블랙 먼데이 사태 때를 보면 이때 당시에는 그 소위 말하는 그 프로그램 매매
요것 때문에 주가가 급격히 빠졌었고 또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긴축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독일과 미국이 금리를 먼저 올리면서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올리면서 주가가 좀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안 굉장히 주가가 좀 부진했긴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때 당시에 겪었던 저점을 깨지 않고 주가가 완만하게 좀 회복을 했었던 특징들이 좀 있어서 좀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허상무님이 한번 꼼꼼히 한번 짚어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확인은 하셨을 텐데 또 이미 또 앞선 코너에서 또 이제 정리도 해드렸고 순서가 PPI, 그다음 CPI, 어제 이제 또 소매 판매,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까지 지표가 막 쏟아졌어요. 거기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은. 사실 이제 물가 지표들은 네. PPI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뭐 이렇게 PPI가 갖는 어떤 중요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고 예. 오히려 이제 PPI가 이제 그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왔기 때문에 CPI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키웠다라는 데 좀 의미가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막상 제가 보기에 이제 저희가 쉬는 동안 발표된 미국의 CPI 예.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냥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월 대비 0.2% 올랐고, 근데 이제 물론 그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목표인 이제 2%대에 처음으로 이제 돌아갔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는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 또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물가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다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소매 판매하고 신규 실업 급여 청구 건수였던 것 같습니다. 소매 판매가 엄청 잘 나왔죠. 글쎄. 시장 예상이 0.3% 증가했는데 전월비 1%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7월 달에 마이너스 났던 게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7월에 마이너스 났던 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미국의 소비가 이렇게 꾸준한데 7월 달에 마이너스가 나서 이거 진짜 안 좋은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8월 달까지 이제 소비를 합쳐서 보면은 미국의 소비는 여전히 좀 나름은 견고하다. 그 둔화가 되고는 있긴 하지만 어제 나온 게 7월 소매 판매죠, 그러니까. 네. 그 7월 6월치가 이상했고 7월은 회복됐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미국이 분명히 이제 소비 경기가 꺾이긴 꺾였는데 그래도 걱정할 것만큼 이렇게 꺾이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안도를 좀 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개월째, 그러니까 2주째 다시 이제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고용시장에 대한 압박도 크게 높아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물가가 또 떨어지지 않는 만큼 소비 경기가 좋으니까 그만큼 미국 경기는 그래도 나름은 연착륙 내지는 견고하게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확인시켜 주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다음 달에 가고 또 엄청 하향 수정하는 거 아닙니까? 매번 저 보니까 전월치 그 전월치 한 2개월치 이렇게 수정 발표하는데 워낙 지표를 가지고 막 쪼물딱거려서 그래서 아마 연준 위원들도 계속 데이터를 더 보고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보실 때 중요한 거는 추세죠. 추세.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전월 대비로 보기보다는 이제 뭐 3개월 전 대비라든지 6개월 전 대비로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추세를 보면은 뭐 사실 지난 그 8월 초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를 들면 이제 10만 건대 초반대까지 이렇게 신규 일자리 수가 줄어든 거는 약간 좀 과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도 갑자기 이렇게 4.3%로 이렇게 확 올라갔던 거는 조금 과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려들, 그러한 걱정들을 조금 이번 지표들을 통해서 다시 좀 확인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연준이 9월에 25bp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무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9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 뭐 얼마나 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 또 처음에는 이제 막 그 주가 급락하고 이럴 때는 이거 50bp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나온 지표들만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닌 미국 경제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25bp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면은 미국의 그 CME 그 페드 와치에서도 보면은
50bp 인하 가능성이 확 줄어들고 25bp 인하 가능성이 확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패닉 상태에서 확실하게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폭락장 와중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엔캐리 트레이더. 네. 이거 뭐 BOJ에서 그냥 확 그냥 태세 전환을 해버렸으니까 이 이제 엔캐리 트레이더 추가 청산이라든지 이쪽 엔화 쪽 발 무슨 뭐 추가 시장 흔들릴 만한 거는 뭐 가능성이 좀 떨어졌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부총재께서 나오셔서 일주일 만에 말을 이렇게 중앙은행이 이렇게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꿔도 될까 싶을 정도로 말을 바꿔주셔서 네. 시장에서는 어쨌든 좀 그러니까 안심을 좀 하고 있는 눈치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일본의 물가는 사실 좀 올려야 됩니다. 일본의 지금 물가 상승률이 2.9%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로 금리에서 겨우 벗어난 일본하고 5%대 금리에서 이제 물가 떨어져가지고 약간 인하하려고 하고 있는 그 미국하고 물가가 같다라는 게 이게 일단은 뭐 말이 잘 안 될 뿐더러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이 금리가 높든지 일본이 금리가 낮은 거기 때문에 그 괴리가 분명히 좀 더 줄어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이 아주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아졌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그 엔달러 환율이 그 162엔대 했던 엔달러 환율이 뭐 거의 뭐 139엔대, 140엔대가 거의 깨질 정도로 한번 급격하게 좀 무너졌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아마도 일본 중앙은행에 좀 서서히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거기다 뭐 기시다 총리까지 네. 뭐 사퇴를 해버렸으니까. 네. 참.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사실은 이제 청산이 되는 거가 결국에는 사실 이제 미국 경기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경기가 안 좋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급격히 높아지게 되면은 뭐 금리를 올리든 안 올리든 또 다시 이제 엔은 굉장히 좀 강해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좋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게 이런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를 훨씬 더 덜어주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의지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지표를 통해서 침체로 안 가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완화된 측면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희는 이제 연말까지 엔달러 환율이 한 145엔에서 한 146엔대 지금 정도보다 조금 오히려 약간 낮은 정도 이 정도에서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시장에서 우려했던 금리 뭐 인하 우려에 대한 것도 좀 사라졌고 엔캐리 청산 우려도 좀 사라졌고 그럼 좀 기업들 이슈를 조금 파헤쳐보면 좋을까 같아요.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이 간밤에 좀 올랐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무부에서 구글 해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거 되게 좀 크리티컬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다소 좀 이렇게 이런 뉴스가 나와 싶을 정도로.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제 그 독점에 대한 이슈가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독점이라는 거는 약간 저희도 카톡을 많이 쓰지만 뭐 여러 그 메신저 서비스들 중에 결국에는 자기가 편한 거 한두 개에 딱 이렇게 압축이 돼서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의도해서 독점을 했다기보다는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독점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제 독점이라는 거를 증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얼마나 있을지를 정말 이렇게 확인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구글에 대해서 어쨌든 소송에서 이제 구글이 패했고 구글의 해체 가능성들이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좀 특이한 뉴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약간 2000년대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조금 연상시키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2000년 그 3월에 저희가 이제 IT 버블이 깨졌었는데 2000년 4월이었나 5월이었나 지금 약간 4월인지 5월인지 기억이 좀 가물합니다만은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하게 이제 독점 기업이라는 판결을 1차로 받았습니다. 그때요. 그러면서 사실은
IT 버블의 붕괴,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버블 붕괴와 이 테크 기업들의 어떤 독점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엄청 빠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AI 버블 논란 네. 이런 것들과 겹쳐가지고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들이 나왔다는 게 약간 이제 2000년대의 초반의 모습들을 좀 상기시키는 그런 이슈들로 좀 생각이 좀 되어서 약간 좀 꺼림칙하긴 합니다. 상무님, 근데 그 엔비디아도 반독점 이슈가 또 있지 않나요? 예, 엔비디아도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글이나 뭐 예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그런 유들보다는 사실 이제 반독점 이슈가 나온 게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GPU에 대한 논란들은 사실은 이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어떤 기술에 있어서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증명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아 보여서 약간 이제 구글하고는 조금 다른 케이스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그 독점 이슈 때문에 큰 고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1년 뒤, 2년 뒤에 사실 다시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다시 이제 이겨서 그만큼 이제 이 테크 기업들의 반독점을 증명해내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밝혀내기가 되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주가는 엄청 빠졌습니다. 그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이슈는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관련 기사에서도 보니까 미국 법무부가 지금 상무님 언급하신 2000년대 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해체하려고 덤벼들었다가 실패한 이후 또 이제 새로운 이제 또 시도다라고 나오는데 해체라고 하니까 좀 그거 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언론 보도에 워딩은 구글 해체까지 검토한다라고 나오고 해체 방안 관련해서는 조금씩 한번 이제 기사들을 조금 더 검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새롭긴 하네요. 원래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경쟁을 통해서 네. 기술 혁신을 굉장히 빠르게 높이는 예. 이런 구조로 자본시장이 좀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독점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터부시가 됐는데 사실 이제 근데 그 독점이 됐었던 어떤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경로들이 사실은 이 구글, 야후 뭐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기업이라는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거가 정말로 이게 증명해내기도 어렵고 실제로 이거를 이제 쪼갠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정말 독점 구조가 깨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지는 않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쪽에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게 저기 우리 휴일 보내는 와중에 미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된 해리스 캠프 쪽에서 내놓은 공약. 네. 저거 뭡니까? 유통업계 쪽에서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그 과정에서 쉽게 예를 들자면은 아니 배추 산지에서 배추는 늘 1,500원에 넘기는데 이게 우리 소비자들 와가지고 어떨 때는 3,000원, 어떨 때는 5,000원, 7,000원 뭐 이러잖아요. 그 중간 이걸 갖다가 이제 손보겠다. 그래서 어떤 뭐 연방 차원에서의 어떤 상한제, 음식료 뭐 이런 상한제 이런 것도 공약을 내놓고 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시장에 맡기던 그런 원칙이 이제 조금씩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깨지는 거죠. 깨지고 있는 그런 거기도 하고. 어쨌거나 지금 보니까 뭐 우리 오늘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게 달러엔 환율도 말씀하신 대로 8월 2일 당시 어떻게 보면 미국 고용지표 나왔던 8월 2일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날 8월 5일 전 세계가 폭락. 그 당시에 달러엔 폭락. 달러엔 환율도 그 레벨 회복한 149엔트 초반. 미국, 일본 전부 다 지수는 그때 8월 초 레벨 다 회복. 이제 우리만 회복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으로 와서 지금 일단 뭐 괜찮겠죠? 예. 저희가 이제 하도 국내 증시에 배반을 당해가지고. 맞아요. 그래도 그 8월 1일
저희 이제 8월 5일이 이제 블랙 먼데이였잖아요. 블랙 먼데이였죠. 네. 그때 주가는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도 보면은 사실 이제 그 8월 초에 주가가 급락하긴 했지만 사실 7월 16일 정도부터 고점을 찍고 이제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전체 하락폭의 한 5% 정도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S&P 500 기준으로는. S&P 500 기준으로.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저희 휴일 전에 한 4%? 요 정도 그 총 하락폭의 그 정도를 좀 회복을 한 거라 아마 이제 50% 정도 회복을 하면은 이제 8월 초에 있었던 주가는 좀 회복을 하는 정도로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자율 반등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적어도 8월 1일 또는 8월 5일 정도의 어떤 정도 수준의 회복은 충분히 오늘이나 다음 주 초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시장 이제 전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랜만에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간밤에 미증시에도 필라델피아 지수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괜찮았고, 그럼 또 한 번 좀 반도체주의 상승, 2차 전지의 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미국 주가 흐름에 따라서 결국에 국내 반도체 주식은 굉장히 연동성이 높았기 때문에 네.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스러웠던 거는 이게 결국은 그 많이 떨어졌는데 네. 사실은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의 상승폭이 굉장히 미미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희 쉬는 동안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줘가지고 예. 아무래도 그동안의 어떤 그 반도체주에 대한 어떤 의구심,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소나마 좀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4일 날 우리 휴일도 앞두고 뭐 엔캠이나 금양 같은 데서 반기 실적 나왔잖아요. 2분기 실적하고 더불어서 실적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싶었는데 그나마 줄줄 흘러내리던 앨범알 주가가 어제는 좀 반등이 세게 나왔네요. 2차 전지 주식들도 뭐 어쨌든 좀 반등은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고점 대비로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중소형주나 특히 2차 전지 쪽에서도 조금 이제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하락 압력이 좀 진정이 되면서 약간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는 여전히 2차 전지나 전기차 쪽은 조금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이 빠지긴 했는데 뭐 여전히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관련된 주식들은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결국은 한국의 양극재 수출, 전기차와 관련된 수출이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썩 좋아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저희는 추세적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은 어쨌든 지금 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뭐 AI 고점 논란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주가가 좀 많이 휘청을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다시 좀 미국의 주가가 좀 빨리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수출 좋고 여전히 하반기에 조금 고점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미국 경기가 그렇게 큰 침체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반도체 쪽에서 조금 더 주식시장의 반등세는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장 이렇게 한번 살펴보다가 보니까 놀라운 게 대부분의 M7을 비롯한 이렇게 그동안 잘 났던 종목들이 7월, 8월 겪어오면서 제법 큰 조정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그 급락을 갖다가 이제 되돌리는 과정에서 이제 그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느냐 마느냐 이제 약간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는 정도인데 아니 월마트는 훨훨 날아가더라고요. 사상 최고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어제 보니까 코스트코 뭐 할 것 없이 뭐 타겟 다 같이 올랐던데 이 진짜 미국 소비 괜찮은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그 월마트와 더불어서 저희가 함께 이제 그 소비재 업체들을 볼 때 좀 주목할 만한 게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요? 맥도날드는 최근 들어서 물론 이제 소매 판매 나오고 전후로 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맥도날드 주가는 연초 이후에 20% 이상 빠졌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제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맥도날드는 약간 싼 거 파는 예. 거 음식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경기 방어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 예. 결국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인건비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제일 싼 음식 그 세트의 제품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저소득층이 쉽게 한 끼 때우기 위해서 많이 왔었던 맥도날드에 대해서 발걸음을 등한시하면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미국도 분명히 소비는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월마트처럼 그다음에 정말 확실한 어떤 그 생필품만 파는 이런 업체들의 주가는 굉장히 좀 탄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적, 그러니까 맥도날드와 월마트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미국의 경기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중산층들은 그래도 버티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월마트 시세가 이렇게 계속 안정적이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그 변동성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저희가 한번 예. 또 변동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투자자들이 뭐 꼭 채권 같은 이런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월마트처럼 경기에 좀 덜 민감하고 실적에서도 꾸준히 좀 그 우상향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아진 거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시장 뭐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동시호가 상황부터 일단 한번 체크하시죠. 오늘 양지수 1% 넘게 올라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1.51% 상승하면서 2684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도 1% 넘게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784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하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 큰 폭으로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2.59% 상승하면서 예상 체결가는 79,200원, 거의 8만 전자 근접하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는 더 큰 폭으로 오를 걸로 보입니다. 지금 5%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닉스 넘어서 19만 닉스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가 19만 6,200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더불어서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대장주죠. 2.52% 추가 상승하면서 34만 5,5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대 내림세 출발 예상되고 삼성전자 우선주 1% 가까이 오르면서 개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현대차도 오늘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에서는 기아가 소폭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KB금융도 반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넘게 오르면서 85,3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총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 1위부터 5위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또 한 번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에코프로비엠 2% 넘게 플러스권에서 개장할 걸로 보이고요. 알테오젠도 오늘은 0.5%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HLB입니다. 2%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87,100원이고요. 엔케미 전 거래일에 10%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5.57%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는 19만 5,4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삼천당제약은 보합이고 휴젤이 2% 넘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리노공업도 3% 넘게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하락했던 리가켄바이오와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은 좀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시장 예상했던 대로 흐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2,690선까지 예상 체결지수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폭락 전에 이제 그 하락분들은 모두 만회하는 수준인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런 거고 이제 뭐 어차피 2,700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장이 되겠는데 궁금한 거는 그거네요.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현선물할 것 없이 한 4조 넘게 한 5조 가까이 순매도를 보였는데 이달 들어서 조금
창피함을 무릅쓰고 쇼커버링이 나설런지. 아니야 우리 아직 준비 안 돼서 하면서 눌러버릴런지. 허상무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 수급이 깡패인데 네. 바깥의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 우리 가야 되는데 네. 외국인들이 이거 먹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것도 개장 초는 이렇게 해외 변수 반영해서 이렇게 출발했다가 또 장중에 또 이렇게 자꾸 눌릴까 싶어서 또 걱정이 돼가지고. 네. 이제 저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패턴이 대체로 보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은 이제 미국의 반도체 지수의 흐름하고 외국인의 순매수의 흐름이 굉장히 좀 유사하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좀 많이 그나마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미국이 경기가 금리 인하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과거에 보면은 뭐 금리를 정말 인하를 해서 엄청 달러가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굉장히 좋을 때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추세적으로 사게 되는데 네. 지금은 사실 이제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단 말이죠. 네. 중국도 별로 안 좋고 유럽이 조금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약간 나아지는 듯 하나 사실 굉장히 회복의 강도는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 이머징 시장으로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권으로 굉장히 좀 크게 주식을 대규모로 사기에는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달러를 갖다가 우리 연재 씨가 이제 그걸 하는데 참 궁금한 거. 네. 우리 요새 체크해야 될 게 3가지나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14일 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종가는 1,360원 60전인데 이게 야간 새벽 1시쯤에 끝나는 그 야간 거래에서는 외환시장 거래 마감이요? 예, 거기서는 또 58원이었다가 네. 아까 또 여기는 한 65원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이어서. 연지 씨 어디서 체크하세요? 나 그거 말씀드리지 말자. 네. 그거 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안 들어오신다. 예, 연재 씨가 정리해주는 환율 보시기라도 네. 들어오셔야 되니까 네. 그거는 우리 비밀로 해두는 걸로. 근데 어쨌거나 이제 외환시장 좀 체크해야 될 게 많고.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역외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65원 선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어서 상문 이거 환율 네. 지금 좀 추세적으로 어떻다고 보는 게 맞아요? 추세적으로는 저는 이제 달러의 강세는 좀 진정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도 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이 9월부터는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달러가 대단히 강세를 보이는 달러의 강세 국면은 약간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결국에 상대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예를 들어서 올해 3번, 4번 금리 인하할 때 한국은행이 그러면 2번, 3번은 똑같이 인하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은행이 계속 걱정하는 게 7월 달에 특히 가계대출 엄청 늘었죠. 예. 부동산 가격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예를 들어서 3번, 4번 금리 인하를 해도 한국은 사실은 이제 그만큼 금리 인하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금리 차가 줄어드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 이제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의 내수가 과연 내년도에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미국은 빨리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 경기는 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한국 시장의 회복폭은 굉장히 더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말에 대체적으로 이제 1,340원에서 한 50원 정도 지금보다 조금 더 살짝 떨어지는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편이라 결국은 이제 미국 저희 원화와 달러의 상대적인 강도로 보면은 여전히 미국이 그래도 비교적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300원 아래까지는 별로 그 네. 가능성을 안 보시는구나. 네. 이게 저도 고민스러운 게 차트만 보면은 우리 달러 환율이 한번 왕창 한번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림은 그런 상황에다가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나쁘지 않고 네. 여기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뭐 채권은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만 주식까지 담는 식으로까지 들어준다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생각보다 언제 이게 한번 출렁거리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원화 강세, 달러원 하락 쪽으로 한번 나와줄려나 싶은데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밀리네요. 그 뒤에 뭐가 있을지는 좀 궁금해요. 왜 잘 안 빠지는가? 마음 같아서 이게 좀 환율이 좀 내려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많이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제일 큰 이유는 뭐세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국내 내수 경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내수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중국을 또 중요하게 보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희 원화가 중국 위안화랑 많이 같이 가잖아요. 예전보다는 조금 상황이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데 예. 뭐 연휴 동안 나온 중국의 경제 지표들 보면 이렇게 썩 좋지 않았고 네. 물론 뭐 소매 판매는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만은 생산 같은 경우에 또 굉장히 예상을 크게 하회해서 사실 이제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원화와 위안화의 어떤 그 강세 가능성, 그러니까 원 달러와 위안 달러의 하락 가능성을 굉장히 좀 그 제한시키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또 11월 달에 미국 대선도 있잖아요. 정말 이제는 누가 될지도 모르겠고 완전 혼돈의 네. 미국 대선인데 저희 뭐, 그러면은 이 부분은 또 개장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장 주식시장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하루 쉬고 돌아와서 그런지 좀 더 바쁜 금요일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쉬는 사이에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7월 CPI 2%대 진입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간밤에 나온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치에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 실업수당은 5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지금 뭐 미국의 연착륙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 이제 우려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커지면서 일단 시장이 예상하고 원하는 대로 상황은 좀 조성이 된 분위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증시 출발 지수를 보면 좋습니다. 코스피가 거의 2% 가까이 올라갑니다. 현재 지수는 2,696.66포인트, 이제 오늘 2,700선 돌파 좀 가능할 것으로 긍정적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1.47% 올라갑니다. 현재 788포인트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현재 거래가 보겠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때보단 조금 좀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오늘 반도체 투톱이 날아오릅니다. 삼성전자가 2.72% 오르면서 79,300원, 오늘 8만전자 돌파 좀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4.39% 급등하면서 19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좋았다 보니까 반도체 투톱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LG에너지솔루션도 1.63%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342,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승 중입니다. 0.54% 플러스권, 삼성전자 우선주 2.4% 강세 보여주면서 현재 거래가 63,800원입니다. 코스피 6위부터 10위입니다. 현대차가 3.53% 올라갑니다. 거래가 249,5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0.36% 소폭의 오름세, 기아 역시도 1.76% 상승하면서 104,200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대표주 오늘 흐름 좋은 분위기고요. KB금융도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1.54%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85,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포스코홀딩스 1.35% 추가 상승합니다. 337,000원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자,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오늘 2% 넘게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이제 전 거래일까지 합하면 5%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19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0.17% 소폭의 약세, 에코프로가 1.98% 2%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92,600원이고요. HLB가 2% 추가 상승하면서 87,300원. 오늘 2차 전지 대표주들이 좋습니다. 엔캠이 전 거래일에 10% 넘게 급등했었는데 오늘도 17.3% 시세 분출 중입니다. 아무래도 워낙 많이 빠졌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조금씩 크게 메꾸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장 지금 개장 초반에는 14.3% 급등하면서 거래가 207,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0.79% 소폭의 오름세고요. 보톡스 관련 주죠. 휴젤이 1.3% 올라갑니다. 거래가 26만 6천 원. 리노공업 반도체 소부장주인데 4% 넘게 추가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 22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1% 소폭의 오름세고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좀 내려갑니다. 0.13% 하락하면서 지금 거래가 7만 6,7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현재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엠폭스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WTO에서 좀 엠폭스 비상사태 선언을 했는데 이 소식에 미코 바이오메드가 17.47% 급등하고 있고요. 녹십자 MS도 16.14%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 반도체주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HBM 관련주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테크윈과 이오테크닉스, STI 등이 6, 7%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올라가다 보니까 AI 반도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선주도 함께 올라갑니다. 오늘 LS가 6.4% 상승 중이고요. KBI 메탈이 5%대, 일진전기가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룡전기 2.92% 상승하면서 거래가 66,900원이고요. 대원전선이 2.3%, 대한전선과 가온전선도 2%대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튬 관련주가 오늘 괜찮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이후에 정부에서 대책 회의를 하기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불확실성이 제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튬 관련주 중에서는 리튬 포어스가 1.45% 상승하고요. 이녹스가 2.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13,900원.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1.2% 상승하면서 거래가 33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엠폭스 관련주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19 관련주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팍스로비드 같은 치료제와 진단키트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관련주 오늘장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시젠이 4.05% 상승하면서 28,300원, 녹십자가 0.3%, SK바이오팜이 4.2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사이언스도 0.4%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그러면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외국인이 그래도 현물 시장에선 조금씩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소폭이지만 쌍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921억 원, 2,00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고요. 기관도 836억 원 매수 우위, 개인만 오늘 홀로 2,91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좀 발을 빼고 있습니다. 161억 원 다시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141억 원의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이 4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이제 얘기해봤던 환율 좀 살펴볼게요. 오늘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 외환시장 마감 시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주식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5원 40전 내리면서 1,365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역외 환율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환율은 예상했던 대로 1,365원 선이고 시장도 예상했던 대로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러네요. 일단 시작하면서 볼레벨 다 봐버렸네요. 깔끔하게는 2,700을 찍으면 좋겠는데 일단 2,696, 97 여기로 시작했다가 살짝 아까 현재 씨 소개하는 중에 보니까 일단 일봉 자체는 음봉이 많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거래소에서 또 일단 외국인 사고 기관도 사는데 개인은 초반이긴 합니다만 한 3천억 가까이 순매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나기 쏟아질 때 다 받아내고 올라왔을 때 살짝 차익 실현하고 근데 우리 허상무님 심각하시네. 네. 개장초 흐름을 보시고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이제 조금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반도체가 올라가는 거는 좋기는 하고 이렇게 주가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거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은 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의 반등을 이끈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방어적인 업종들이었거든요. 방어적인 네. 업종들.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유틸리티, 통신 이런 업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난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굉장히 좀 강했기 때문에 약간 좀 경기 방어 쪽으로 생각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사실은 이제 조금 고민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던 반도체를 비롯해서 예.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낙폭 과대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래도 좀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니까 좀 안정적으로 갈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커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화장품 쪽은 어때요? 화장품주 한번 아까 보니까 체크를- 뭐 워렌 버핏은 뭐 애플 팔고 화장품 네, 근데 오늘 화장품주가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또 한국 화장품 제조가 2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기도 하고, 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데 또 화장품주는 괜찮네요. 전력 쪽은 네, 전력도 한번 볼까요? 전선 네, 전선주도 오늘 좋습니다. 뭐 시간에 걸려서 강하기도 했지만 뭐 KBI 메탈이 10% 가까이 올라가고요. 오늘 같은 날 빠지는 업종도 있나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락하는 업종 좀 잘 찾아볼까요? 없죠? 오늘 네, 오늘은 하락하는 업종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지금 보면 뭐 네, 아까 말씀하신 음식료 섹터가 조금 음식료 빠지고 있고, 섹터구나. 관광업체도 오늘 좀 약하고요. 강관 쪽. 네, 면세점 쪽도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그 사실 금리 인하 수혜주 대표적으로 하면은 이제 헬스케어 섹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헬스케어 섹터가 뭐 시장 이제 폭락할 땐 조금 그래도 방어적인 성격을 보여주면서 괜찮았는데 지금 헬스케어 테마 그렇게 좀 시장 오르는 거 대비해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네네.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는 게 뭐 어떤 최근에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보다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가 둔화가 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업종들 중에 대표적인 거고, 또 이제 의외로 제약 바이오 업종들 중에 수출을 되게 잘합니다.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 수출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최근 수출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싸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네.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흐름에서는 그동안에 사실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나름은 강하다가 지난주 이번 주 중반부터 조금 힘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반도체나 그만큼 그동안 많이 빠졌던 대로 이제 힘이 실리면서 조금 힘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저는 뭐 올해 하반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제약 바이오 업종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적어도 뭐 이번 주 뭐 오늘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저는 실시간 채팅창도 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컨텐츠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저희 이 진행자들의 어떤 취임새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음거리는 거 듣기 싫다, 거슬린다, 음거리다가 이제 또 지적하니까 이제 네로 바뀌었나 하신데, 우리 허상무님의 컨텐츠에 주목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근데 왜 기꺼이 이렇게 지금 장에 우리 허상무님이 동조를 못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좀 네. 인상을 받습니다. 지금 왜 이제는 뭐랄까 하락 내지는 어떤 경기 침체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공격적인 매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어떤 톤은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미국 시장은 저는 좋게 보고요. 네. 다만 근데 이제 미국 시장도 뭐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올해 고점을 단번에 쉽게 이렇게 회복할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뭐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희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보다는 조금 더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연착륙이냐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벗어났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예. 네.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투자자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열심히 투자를 할 건가라는 거에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누가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네. 기업들의 투자나 또는 뭐 소비자들의 어떤 대규모 내구재를 위한 여러 가지 그 큰
규모의 어떤 소비는 약간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희 국내 수출에 약간 좀 정점 내지는 수출의 둔화 가능성을 좀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어떤 반등이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유진투자증권이 보면은 증권사 중에서 이 뭐랄까 막 약 팔고 펌프질하는 회사는 아니신 것 같아. 우리 허상무님이 계셔서 그렇기도 하고 업종별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흥분하는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차분함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관점인데 지금 하우스뷰로는 연말 어느 정도 보세요? 저희 코스피 그 하우스 뷰로는 이제 2,900 초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900 초반 정도.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주식시장 여기서 폭락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지난 그 7월달에 고점이 장중에 2,896이었으니까 예. 거의 2,900포인트니까 예. 고점을 크게 상회하기는 어렵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3,000은 돌파하기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제 관련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 쿠션 추가하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과 업종 관련 리포트 확인하고 보겠습니다.